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자유수호 국민대회 네 군데에서 열린 것을 다 종합하면은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화 저지 자유수호 국민대회를 기치로 내건 이 태극기 집회가 서울역 그리고 대한문, 동화면세점, 그리고 교보, 세종문화회관 앞, 5군데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태극기를 들고 마지막에는 광화문으로 합류를 했으니까 분진 합격의 아주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3월 1일 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아주 위험한 좌파적 정책,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흔들면서까지 김정은 정권에 유리한 정책을 펴는데 위기감을 느끼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은 뜻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대한민국 헌법체제인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인데, 조금 이념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성과는 주사파라고 부르지 않고 주사파를 김일성주의자라고 정확하게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사파라고 하면은 주체사상파란 이야기인데 김일성이가 만들어낸 천하의 거짓말이죠. 북한 주민 전체를 주체성이 없는 노예,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은필칭 모든 인간은 운명의 주인공이다 하는 인간 중심 또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주체사상, 자주성을 내세우고 창의성을 내세우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어느 용어 혼란 전술을 펴는데 완전히 180도로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복적으로 하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체사상파라고 불렀습니다. 그자들이 불러달라는 대로. 사실은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개인 숭배, 세습 독재를 허용하는 김일성주의죠. 김일성주의. 그래서 주사파로 하면은 그 뭐 말이 근사하니까 철학의 하나 일파의 모형이다 하고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지만 김일성주의자다, 김일성 추종자다, 김일성 숭배자라고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사파라고 부르지 말라, 김일성주의자들이라고 불러라라고 서로 권유도 하고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는데, 지식인들 사회에서 드디어 본물 터지듯이 3월 1일 날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마다 이 정권 안에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야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비로소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뚜렷하게 명료하게 보입니다. 그동안에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낀 셈이었어요. 초점이 맞아야 세상 사물이 명료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초점이 맞지 않으면은 부옇게 안경 낀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보이니까, 그런 안경을 끼고는 뭐 운전을 하면 큰일 나고, 그런 안경을 끼고 총을 쏘면 제대로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과이고, 앞으로 주사파라고 하지 말고 김일성주의자라는 말이 확산되어 나간다면은 아마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질 것이고, 그때부터 국민들이 어떤 행동의 지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은 그렇게 써주지 않죠. 지금까지 주사파라고 비판해 온 사람들이 홍준표 대표, 김문수, 전희경 여러 사람이었는데, 어제 특히
이 이념 문제에 밝은 김문수 전 지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또는 어제 강연을 통해서 계속 김일성주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제는 확산되고 정착되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상전쟁, 이념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주의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주사파는 틀린 말입니다. 주사파는 그 사람들이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강도가 손님이라고 부르라 해서 손님이라고 부르면 경찰이 오겠습니까? 강도가 들어왔습니다라고, 강도야 라고 불러야지. 손님이야 라고 하면은 경찰이 출동하겠습니까? 주사파라고 부르면 경찰이 출동합니까?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정신이 번쩍 들죠. 이 주사파는 흔히 뭡니까? 위수 뭐 위대한 수령 친애하는 지도자 이렇게 위수 친뭐라고 이렇게 친김이라고 부릅니까? 친애하는 김일성 위수 뭐 친뭐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기들끼리 만나면 위대한 수령 친애하는 지도자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모양인데, 말하자면은 김일성 이 지구상에서 김일성 3대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광신도인가요? 놀라운 사실은 1980년대에 학생들 사이에서 이 김일성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영혼을,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오염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민주투사, 민족주의자로 위장해가지고 지금 정권 내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평창 올림픽 내외 귀빈 리셉션장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언을 했죠. 김일성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통역당의 간부로서 근거돼 가지고, 통역당은 1960년대에 북한 노동당의 대한민국 내의 조직이었습니다. 그 간부 몇 사람은 사형되었습니다. 신영복 씨는 간부로서 20년 중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에요.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전향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존경한다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가로서 신영복을 존경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그 연설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실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나 글과 말을 통해서 이 의심을 계속 제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이 정부를 위해서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해라면 오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인간으로 존경하지만 나는 신영복의 사상은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 정치의 이거 윤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사파를 김일성주의자라고 부르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의심이 명료하게 생기는 것이죠. 김명철이를 환영한 것도, 김명철이를, 천안함 폭침 주범 김명철이를 환영하는데 김일성주의자들이 개입했다면은 그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군을 미워합니다. 대한민국 국군도 미워하고 국민이란 말도 아주 싫어하고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국군을 공격한 김명철을 영웅으로 환영하는 게 거의 정상적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죠.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핵이 없는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오려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북한은 만경봉호는 묵항에 들어오도록 했다 하는 것도 이 결정 과정에 김일성주의자들이 개입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이 불균형도 김일성주의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에서 탄압받는 사람들은 적대계층이에요. 말하자면 김일성의 적입니다. 김일성의 적이 탄압받는 데 대해서는 김일성주의자들은 아무런 분노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종군 위안부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한미일 동맹도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종군 위안부 문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한다. 이것도 김일성주의자라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올해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인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꾸 건국이라고 그래요. 임시정부하고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닌데 그걸 계속 국가라고 하면서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북한이 올해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7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올해 당당하게 건국 70주년을 기리는 곳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이 70주년 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생일이 없는 사생아가 되어버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만든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당당하게 70주년 행사를 하면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존재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학의 일반 원리도 거스르는 이런 말이 안 되는 행동도 김일성주의 입장에 서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김일성주의 입장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해야 됩니다. 또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도 부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국회가 만든 헌법에 근거해 가지고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면은 올해가 70주년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선거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무시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김일성주의자만이 할 수 있는,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 안에 김일성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핵무장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폭격도 불사한다. 그 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최대한 강화한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북한의 공격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을 보호해 주려고 한다든지, 또 김정은에 대한 대북 제재에 어떻게 하면 틈을 좀 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 안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김일성주의자라고 의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 북한이 핵무장 했는데도 말씀이죠. 수도권은 물론이고 이 5천만 국민들한테 북한이 핵미사일 쏘면은 어느 지하시설로 피하라, 그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핵 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핵 대피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되는데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아요. 더구나 핵미사일을 안 맞으려면은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과 협조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기술로는 안 돼요. 이걸 안 하겠다. 이 정부는 이 두 개를 안 합니다. 세 개를 안 하는 거죠. 핵 대피 훈련도 안 하고 사드 배치도 안 하고 미국과 손을 들어서 미사일 방어망 건설도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럼 그 결과로서 유리해지는 건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남한에 100% 먹히도록 하려면은 대한민국이 방어무기를 가지면 안 돼요. 벌거벗고 있어야 됩니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강간상습범 앞에 처녀를 벌거벗긴 채 갖다 바쳐야 된다. 김정은, 핵무기 가진 김정은 앞에 대한민국 국민을 완벽하게 벌거벗겨 가지고 인질로 갖다 바친다. 상납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가 있다면 이건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세상이 명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김일성주의라는 주사파 김일성주의라는 이 관점이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키입니다. 키 중에 마스터 키라고 있죠. 마스터 키는 그거 하나만 가지면 어떤 열쇠도 열 수 있는 김일성주의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마스터 키. 마스터 키. 그래서 어제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편에 서겠느냐, 대한민국 편에 서겠느냐. 대한민국 편에 선다면 먼저 정부 안으로 들어온 김일성주의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정리하라, 추방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란 말을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너무나 심각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는 필요하다면 토론을 통해서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사파를 김일성주의자라고 부르니 세상이, 그리고 이 정권의 모습이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